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실적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이 종목들을 상승과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지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어유입니다. 얼어붙었던 엔터주의 투심을 다시 한번 되돌려놨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펜 플랫폼 버블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단순히 주가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적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실적의 비결은 앱 결제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고환율의 수혜까지 겪으면서 실적이 나날이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열광하는 대목은 두 번째인데요. 중국발 퀀텀 점프입니다. 지난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관련된 아티스트가 15명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실적을 열어보니 무려 75명까지 긍정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이 더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홍콩과 동남아 지역 전용 플랫폼까지 론칭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사업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 디어유에 대한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대의 이유로 오히려 실적이 냉혹하게 나오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파마리서치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50만 원 선이었던 주가가 오늘 30만 원 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대치가 밑돈 어닝 쇼크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더욱더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 건 무서운 후발주자들의 엽습 때문입니다. LNC바이오의 리투와 한스바이오메드의 셀르디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시장을 뺏어갈 수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건데요. 이러한 시장인 가운데 과연 실적이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는 회계 기준 변경이란 노이즈가 있었긴 했지만 실적은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무엇보다 리쥬란의 마케팅 비용 50억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매출액이 8.4%나 하회했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리쥬란이 덜 팔렸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바로 이 영업이익 항목인데요. R&D 비용이 나갔고 연말 보너스까지 발생되면서 시장은 이번 실적을 실속이 없는 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벌었을까요? 순이익을 보면 시장 예상 대비 약 4분의 1이 사라졌다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는지 시장에 한때 혜성처럼 나타났던 파마리서치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자, 이제 코스닥 개별 기업들 또 시그널 들어왔는데요. 이걸 풀어주실 분은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디어유부터 가볼까요? 중국발 퀀텀 점프, 중국과의 교류. 지금은 막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좀 차곡차곡 나오는 것 같은데 해외 재료들한테 막 뒤죽박죽 덮여버려가지고 네. 어떻습니까? 디어유. 일단 디어유 당사 개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뭐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SM이라든지 뭐 JYP 뭐 이런 큰 회사들과 이제 K-팝, IP와 결합된 구독형 모델로 글로벌에서 텐센트 뮤직의 산하에 있는 회사와 같이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제 중소형 회사로서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쟁력에 대한 본질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1:1 프라이빗 메시지에서 구독형 모델로 콘텐츠 비용이 낮은 구조를 좀 갖고 있다는 것이 좀 강점이 되겠죠. 그리고 동종 팬덤 플랫폼으로 확장이 157개 소속사죠. 그래서 6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보유가 돼 있고 200만의 유료 구독자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 뮤직하고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북미 시장 해외 확장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당사 같은 경우는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라든지 이제 컨텐츠 이쪽으로 이제 집중하는 반면에 당사는 이제 소통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아티스트 한 명당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JYP 같은 뭐 이런 핵심 IP가 앵커 역할로 함으로 있어서 다수의 기획사로 확장이 또한 가능한 것이 당사의 경쟁력에 대한 본질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확장 최근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 해외 확장 등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25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95억을 달성을 했고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리스크도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리스크가 오히려 호재로 또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닫혀 있는 부분에서 이런 상황을 텐션을 유지를 해준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열렸을 때 더 큰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좀 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이자 오히려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당사의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5% 정도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거래량을 넣고 올리는 걸로 봐서는 지금에도 늦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금을 기준으로 오늘을 기준으로 기준봉으로 해석을 하고 매수로 접근해도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BTS 효과는 조금 우회적인가요? BTS가 곧 이제 뭐 하는 것 같은데 광화문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 하는데 사실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네. 숙박업소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이브도 오늘 주가가 조금 움직이죠. 엔터 쪽이. 그러니까 이 사실 대미 관세 25%의 발목이 잡히는 제조 일부, 특히 자동차 여기는 지금 심리적으로는 부담인데 반도체는 관세를 못 때리나 우리한테 뭐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고 관세의 자유로운 엔터 여기는 아직 관세 안 맞았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뭐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수출입 업종 중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를 우리가 매길 수가 없다라기보다 이제 뭐 적정 수준에서 조금 자동차 업종보다는 적게 매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원하고 있는 바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원자력 또한 그런 부분이죠. 네. 전력기기 또한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라고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런 업종들이 저는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에 대한 상황 그리고 해외 진출에 대한 확장성을 여러모로 이제 검토를 했을 때는 현재에 대한 주가 추이가 이미 악재는 모두 다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당사 이외에도 뭐 큰 종목이죠. 뭐 SM이라든지 JYP, 뭐 YG엔터 이런 것도 보더라도 추세적으로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무겁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쏠려가는 네. 현상이 또 강할 텐데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걸 따라가? 아니면은 보유한 분들은 어떡하지? 좀 줄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하실 거예요. 전략을 조언해 주시면은. 저는 이제 포지션적으로 이제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현재에 대한 흐름에 대한 관점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역시도 가능하고 중장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태여 매도를 한다는 오히려 조금 발상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 네. 오히려 이제 매수로 접근을 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이제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끔 어느 정도 이익권에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심플하네요. 그냥 BTS 바라보고 뭐 BTS 공연 일정 체크해보고 예. 그 즈음에 되면 또 뭐 사람들 막 또 뭐 보도들 나오고 막 할 테니까 또 관심 기업들로 들어가면은 좀 시세가 또 움직일란가.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BTS 영향이 워낙 크니까. 자,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파마 리서치입니다. 뭐랄까요. 우리 주가들 보면 항상 미래를 당겨온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가 경기에 뭐 공식화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만 6개월 정도 선행한다. 그런데 뭐 주가도 이제 선행을 하죠. 미래 좋을 거야. 막 엄청나게 뭐가 나와서 리쥬란도 그렇고 뭐 이 피부 시술 그 막 실적 당겨와서 근데 막상 딱 열었는데 야 그거만큼 안 나왔는데 이게 신박 매물인가요?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달라요. 우리가 그 예전에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몇십 년 뒤에 실적까지 이제 끌고 와가지고 기대감 맞아요. 반영해서
뭐 하늘 끝까지 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난 뒤에 한 2년 반 정도 쉬고 다시금 회복기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시점인데 이와 맥을 좀 같이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리쥬란이든 뭐 리투오든 경쟁업체 통해서 그러니까 피부 자체를 재생을 시키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효과들은 좋은 거는 이제 분명히 확인이 됐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 주가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었는데 네. 여기에서 더 이상 뭐 피부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현재 그 스킨 부스터 리쥬란이죠. 이게 이제 원툴의 글로벌 표준화 그리고 고마진 실적 40% 정도 이제 고마진이죠.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봅니다. 비바시하고 유럽의 이거 22개국 그리고 5년 파트너십을 좀 맺었죠. 시가로 봤을 때는 880억 규모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유럽 승인까지 이제 받은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들어간다는 것은 시장 침투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뭐 LNC 바이오라든지 이쪽에서도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런 실적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과 그 침투율이 굉장히 좀 높게 집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장은 맞는데 그 대장에서 네.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대장일 수 없다. 좀 이렇게 경쟁이 말씀드리고 격화되고 싶습니다. 있다. 맞습니다. 네. 예,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2025년 사상 최대 실적과 이제 매출이 좀 나오긴 했는데 이해 부분에 있어서 뭐 이슈들이 좀 많았죠.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뭐 R&D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외형 성장과 내형 성장을 모두 다 이루어낸 건 맞는데 이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성은 물음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다른 이유로 인해서 피부과를 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뭐 자체적으로도 이제 피부과에서도 홍보를 좀 하기는 합니다만 네네. 요즘에 어떤 부분들이 좀 보였냐면 리쥬란에 대한 팜플렛이 없어지고 리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이제는 조금 좀 뭐랄까요 공격적으로 매매할 좀 타이밍은 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데 깨지 말아야 될 부분들까지 깨면서 추세적으로 이제 좀 변화되는 시점이 오늘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구태여 매수한다기보다 뭐 관망 포지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예. 관망 지켜보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데미지라고 해야 되나요? 상처, 스크래치. 이게 표준말을 자꾸 쓰려고 해도 적절한 하여튼 상처, 생채기를 심하게 받으면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나 이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늘같이 악재로 거래량을 수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것을 원 캔들, 투 캔들 또는 이제 단기간 내에 잡는다는 것은 또 다른 더 큰 호재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최상의 스토리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로 빠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기간적인 조정이 차라리 들어온다면 오히려 상승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망 전략 지시하셨고 마지막 기업 빠르게 하나 더 볼까요? 죄송합니다. ISC. 네. 테스트 소켓이라고 일명 알려져 있는 ISC 좀 분석해 주죠. 네, 그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업체죠. 그래서 최근에 그 AI, GPU, HBM에 대한 그런 첨단 패키징에 대한 확대로 고전류, 고주파 테스트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에 대한 교체 주기가 지금 유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당사에 대한 강점으로 존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는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으로 글로벌 1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좀 있고 소켓에 대한 장비와 소재가 동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AI에 대한 그러한 발달로 인해서 가속기, 첨단 패키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실적 또한 가파른 성장세로 역대 최대 매출을 좀 이룩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2025년도 4분기에는 AI, GPU 이외에도 빅테크, 하이엔드 메모리 테스트까지 수위가 좀 넓어지게 되면서 마진은 30%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안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점진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한 영역들이 넓어졌고 그러한 고도화되고 테스트되는 과정 속에서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소켓에 더해서 이제 버닌, 모듈 테스터 같은 그런 장비까지도 라인업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외형 성장을 키우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최근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면 더더욱이 분할 매수 조건으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SC에 대한 전략은 분할해서 접근? 일단은 뭐 오늘 뭐 비중을 적게 잡더라도 뭐 진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고 추가적으로 내려온다면 비중을 더해서 한번 진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봅니다. 네. ISC하고 같이 보면 리노공업 뭐 이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경쟁세가 있죠. 네네. 예. 경쟁, 그러니까 프로브 타입 뭐 포고 뭐 타입들도 여러 개인데 실리콘 러버 약간 고무 형태인 것 같은데 이 장점이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네네. 좀 매번 들어도 헷갈리긴 해서 하여튼 리노공업하고 같이 봐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그 비교를 조금 해봤을 때는 리노공업하고 ISC하고 상당 부분 비슷한 모습들이 있고 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를 개인적으로는 판별하기가 조금 사실 조금 전에도 분석을 좀 해봤는데 쉽지는 좀 않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다른 분들은 뭐 어디가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동향으로 보고 그 주가에 대한 추이조차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같이 보시는 것이 좀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장비 소부장 쪽이 대부분 무거운데 그래도 나름 또 ISC가 저 여기 있어요라고 손을 들고 있어서 네. 전략적으로는 분할 매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그널과 또 기업들을 알아봤고요. 주식회사 광장의 황태규 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